대부분 목이 많이 이렇게 틀어져 계세요. 거의 99% 틀어져 계시고, 근데 또 하나, 그럼 멀쩡한 목이 왜 틀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네. 저 얼마 전에 태음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태음인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태음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인터넷 보니까 저 체질 뭐라고 나오면서 태음인이 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엄청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체질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간단하게 표현하면 열이 많다. 그래서 뭐 열체질, 좀 한기가 많다. 그러면 이제 뭐 냉체질 이렇게 이제 크게 한과 열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좀 심도 깊게 들어가면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네 분류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눈 건 아니고, 우리 오장육부가 있잖아, 그렇죠? 네. 오장육부에서 심장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장기들, 뭐 폐,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비위, 그다음에 방광, 신장 방광, 요 이제 그 장기들의 어떤 밸런스를 갖고 체질을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태음인 체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폐대 간소, 폐의 기능은 굉장히 강하고 간의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체질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폐의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또 살집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또 이제 그 진료를 하는데, 이 의학이 예전에 이제 우리 동의보감 시대에 주로 이제 그 병증을 갖고 이제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질환에 잘 낫지를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약을 써서 굉장히 잘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고 뭔가 좀 치료율이 좀 낮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체질적인 좀 요인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의학을 또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 이제 정립을 하신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체질의학을 그렇게 아주 심도 깊게, 물론 학부 때는 열심히 했지만 그 공부를 해서 임상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열을 구분하고 병증을 주로 이제 체크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조금 공부라면 이제 구조의학, 구조가 이제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구조의학적인 측면에서 더 조금 환자분들을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소음인들이 아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몸의 구조가 틀어져서 물론 이제 경추가 틀어지고 턱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해서 구조가 틀어지면서 그 소화기를 담당하는 그 척추의 부분들이 몸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그 부위에 압력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 장기들, 소화기 이런 쪽들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이제 거기 기능을 좋게 하는 뭐 약도 쓰고 침도 쓰고 뭐 부항도 하고 뭐 뜸도 놓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 이 구조를 바로 잡아주니까 너무 이제 이게 그 불편한 증상이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체질만 갖고 이게 설명이 되는 걸까? 이 사람은 소음인이어서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불편했었는데 이게 구조를 잡아주니까 그 부분에 어떤 구조가 정상이 되면서 또 장기의 기능이 너무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치료율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최근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환자분들을 좀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어깨가 불편한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오시는데 뭐 네. 오십견이나 뭐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구조의학을 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이제 루틴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부항도 하고 침도 놓고 뭐 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도침이라고 그래서 또 이 위축된 그 근섬유들을 또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필요하면 약도 쓰고 해서 나름대로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치료율이 있거든요. 이 환자는 이 정도 치료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느 순간 거의 비슷한 환자분인데 이분은 효과가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너무 치료가 잘 됐다고, 뭐 90% 이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효과가 생각만큼 이렇게 높지가 않아. 뭐 한 60%, 70% 환자분도 그렇게 만족을 좀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좀 왜 그럴까? 나름대로 내가 이 어깨 질환에 있어서는 루틴한 나름대로의 치료 프로토콜을 써서 치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구조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이 치료가 잘 된 분하고 안 된 분하고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세워서 자세 분석을 했더니 이분은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이분은 많이 몸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치료가 좀 더디구나.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제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턱의 밸런스를 맞추고 또 경추를 교정해 드리면서 치료를 했더니 이 치료율이 이분만큼 또 90% 이상으로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의학이 굉장히 좀 치료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쪽 공부를 3년 전부터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물론 예전에 어떤 진료병을 봤던 그런 나름대로의 그 치료 그런 경험과 의학적인 그런 토대가 있지만, 요새는 다시 한번 구조적인 측면에서 환자분을 스캐닝한다고 그러네요. 밸런스를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접근을 하고, 일반적인 치료로 가능하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또 치료를 해드리고, 이분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턱관절의 밸런스와 구조적인 그런 복원까지 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구조적인 걸 기준으로 환자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들은 뭔지 궁금해요. 구조를 판단하려면 무턱대고 할 수는 없고, 구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거를 판단을 하냐면, 이제 대원칙이 뭐냐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구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대칭적인 거죠. 비율이 잘 맞고 어떤 틀어짐이 없고, 그런 상태로 이분이 그 몸 상태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일단은 턱의 밸런스를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 턱의 치아라든지 이런 상태를 카메라로 다 찍어서 이분의 턱의 좌우는 잘 맞는지, 즉 전우는 또 잘 맞는지, 턱이 너무 들어가 있다든지 나와 있다든지, 그다음에 상하는 또 잘 맞는지, 그다음 수평은 잘 맞는지,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턱의 밸런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여기 모눈정처럼 돼 있는 그 체크하는 그 시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서 찍으면 이제 전후 좌우 이걸 딱 찍어 보면 그분의
그 상태가 그 이제 모눈종이처럼 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리의 뭐 좌우, 전후, 또 어깨 전후, 좌우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그 분석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얼마나 이분의 밸런스가 깨졌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스트레칭 하다 보면 뭐 목은 왼쪽이 조금 더 덜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다리를 스트레칭하면 뭔가 왼쪽이 더 뻣뻣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그럼요. 그럼 이런 것도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예를 들면 환자분이 왔는데 이분의 이제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90% 이상 대부분 경추가 이제 틀어지거든요. 경추 2번이 주로 이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경추 2번이 틀어지면 이분의 전체적인 척추가 약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틀어집니다. 다 틀어져요. 이게 틀어지면서 또 골반이 또 오른쪽은 앞으로 또 왼쪽은 뒤로 또 골반도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는 왼쪽은 목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은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회전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간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이제 항상 걸려 있고 다리도 어떻게 보면 오른쪽은 뭔가 이렇게 불편한데 네. 또 왼쪽은 좀 편하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몸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5대5로 맞아 있다면 불편함이 없는데 그게 이제 비율이 틀릴수록 네. 여기가 뭐 4.8대 5.2인 환자와 그 다음에 4대 6인 환자는 또 그게 확연하게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병원을 빨리 오면 좋지만 사실 병원을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집에서 보고 이건 내가 조금 뭔가 틀어진 것 같은데 하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요새 셀카도 많이 찍잖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진관에 가면 이제 사진 찍을 때 네.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이제 우리 사진 찍는 사진사분이 목 좀 이렇게 하세요. 네. 그잖아요. 그게 네네. 뭐냐면 나는 똑바로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깨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진사분이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셀카를 찍거나 내가 똑바로 서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보면은 좌우라든지 전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밸런스가 깨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이 좀 셀카 찍는 건 좀 그렇고 네. 다른 분한테 예를 들면 내가 뭐 벽에 아니 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네. 사진을 찍어보는 거죠. 그랬을 그랬을 때 내 머리는 과연 좌우로 틀어져 있지 않은지 또는 우측이나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깨가 내려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얘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다리에 기부스를 꼭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오른쪽 다리에만 깁스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제 몸이 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환자분 중에서 가끔 이제 발목 삐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통 침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치료해서 네. 보통 많이 호전이 되시는데 환자분 중에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꼭 오른쪽 뭐 아니면 왼쪽 발을 뼈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몸의 밸런스가 과연 잘 돼 있는지 혹시 여기는 좌측은 4구, 우측은 6처럼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른쪽 편에 네. 자꾸 이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어떤 뭐 걷다가도 조금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 부위에서 쉽게 또 발목이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항상 발목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뭐 오른쪽 내가 운동을 뭐 뛰기를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좀 계속 불편하다든지 허리도 뭐 오른쪽이나 좌측 허리나 네. 특정한 부위가 좀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몸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친구가 이거는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친구가 요즘에 갑자기 눈에 압이 너무 차고 이 눈 주변이 너무 뻑뻑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불편해서 병원을 가기는 뭐하고 그것도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구조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럼요. 일단은 뭐 목이 아프거나 네. 그다음에 뭐 우리 편두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99% 경추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으세요. 이게 경추가 틀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목의 근육과 우리 이 두개골의 이쪽의 측면이 또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추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목도 많이 불편해지고 여기 승모근도 많이 불편해지고 연결되어 있는 이 축두골도 많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우리 이제 이 눈을 담당하고는 이제 그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자꾸 눈을 누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 이 시신경도 신경이잖아. 그게 연결돼 있거든. 이게 네. 안에서 뭔가 압력이 걸려서 얘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안에서 네. 잡아당기는 것 같은 증상을 또 호소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목이 많이 이렇게 틀어져 계세요. 거의 99% 틀어져 계시고, 근데 또 하나 그럼 멀쩡한 목이 왜 틀어져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네. 그거의 원인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턱관절에서 시작이 된다. 그분들은 턱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턱이 우리가 이제 이했을 때 네. 좌우가 맞는지, 아니면 턱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는 2급 부정교합, 아니면 턱이 안으로 나와 있는 그런 3급 부정교합인지, 그런 턱이 밸런스를 잘 맞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턱의 밸런스가 깨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게 여기 팔자주름 있잖아요. 네네. 팔자주름이 서로 안 맞는 거야. 맞아요. 왼쪽은 얇은데 오른쪽이 진해. 네. 그러면 이 진한 쪽은 공간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신경이 많이 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신경이 주로 이제 3차 신경이 눌리는데, 3차 신경이 눌리면 이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경추 입원의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경추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어지면서 이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승모근도 긴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측두골도 긴장시키면서 네. 이런 아까 말씀하신 두통, 네. 그 다음에 목 어깨 불편함, 그 다음에 눈, 심한 분들은 귀에서 소리도 난다고 그러고, 그런 증상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예방법으로는 입 벌리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입을 크게 벌려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턱관절에 있는 그 근육들이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네. 여기서 압박받고 있던 신경이 좀 풀어져요. 그럼 이제 아까 이 목으로 가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목 운동, 아까 이제 입 벌리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목을 좌우로 좌측으로 돌리고 우측으로 돌리고 이렇게 목 돌려주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그다음에 수평 우회전 수평 좌회전 하면서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50% 이상 여기서 받는 증상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급한 불을 끈 거고, 과연 이분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턱의 밸런스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네. 틀려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턱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턱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호소하는 통증이 뭐 두통부터 시작해서 눈에 압차는 거, 다치는 거,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턱 밸런스의 원인인 경우가 많겠네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고 또는 이런 것도 있죠. 턱의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 있진 않아. 근데 이제 습관, 자세. 내가 핸드폰을 볼 때 항상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고 항상 안 좋은 자세로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네. 자세가 자꾸 이렇게 고착화되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 이제 스트레칭해서 주변의 근육들을 빨리 이완시켜 줄 필요도 있죠. 원장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척추에 문제가 생겼는데 신경이나 장기에 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뇌와 그 다음에 뇌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척수가 있잖아요. 우리 네. 척수가 그게 모든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 척추 마디 한 마디마다 다 이게 신경 루트가 이게 있어서 다 신경이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 이 후두골, 여기 이제 뇌가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꼬리뼈까지 쫙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얘가 1번이 틀어져 있다. 네. 경추 1번이 틀어졌을 때, 2번이 틀어졌을 때 쭉 그 연관된 네. 다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영향을 미쳐요. 어... 예를 들면 경추 1번이 틀어졌을 때 아까 말한 뭐 두통, 편두통, 그 다음에 뭐 또 심한 경우는 이제 고혈압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얘가 틀어지면서 네.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제 뇌에서는 내 몸에 혈압이 낮네? 왜 그러냐면 뇌로 오는 그 피가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1번이 틀어져도 내과적인 고혈압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빨리 경추를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추 2번이 틀어지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브레인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눈에 관한 거, 귀에 관한 거, 코에 관한 그런 신경들이 다 여기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추 2번이 틀어지면 눈도 침침하고 눈도 뭐 이렇게 눈물도 잘 안 나오고 또 뭐 사시라든지 또 뭐 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연관돼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좀 더 내려가면 우리 척추 이게 모형인데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죠. 네. 이게 틀어지면 이제 도미노 현상에서 이게 이렇게 꼬입니다. 이게 꼬이거든요. 이제 사람이 여기서 얼마만큼의 압력에 의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그 꼬임 정도가 다 틀린데 네. 흉추 1번부터 4번 사이에 만약에 뭔가 꼬임이 있다. 네. 그럼 이제 심장, 폐 그런 쪽에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뭐 8번부터 12번 이런 데는 이제 소화기계, 비위 쪽에 또 간담 이런 쪽에 또 그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추 쪽에 네. 그러면 이제 뭐 비뇨 생식기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그다음에 뭐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뭐 성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이 구조가 정상적인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을 때도 똑바로 앉고 이렇게 꾸정하게 앉지 말고 TV 볼 때 막 이렇게 편하게 소파에 막 푹 기대 갖고 이렇게 네. 앉지 말고 항상 바른 자세. 어... 여기서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귀하고 견봉하고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는 게 바른 자세예요. 내가 어려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도 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이쪽 공부를 좀 심도 깊게 하던 때는 항상 목이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 속도도 빠르고 네. 좀 이렇게 약간 안 맞는 거지, 그쵸? 근데 요새는 항상 걸을 때도 귀, 견봉, 고관절이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니터를 볼 때도 예전에 막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거북목, 일자목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경추는 틀어지고 여기 뇌로 올라가는 신경하고 우리 혈관에 또 이 압력은
좁아지고 아.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른 자세만 해도 증상의 뭐 50% 이상은 그냥 좋아져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기억하겠습니다. 바른 자세의 원칙은 귀, 견봉,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는 게 바른 자세다. 앉아 있거나 뭐 서 있거나 뭐 걸을 때, 이럴 때. 원장님,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 네네.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막 분명히 많을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의학 아니면은 좀 새로운 또 이 뭐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바른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른 자세, 바른 구조를 갖고 있어야지 이 안에 담겨 있는 오장육부도 잘 발휘가 되고 뇌하고 척수의 흐름도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이 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른 구조, 바른 자세를 갖고 계시면 그 기능도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조를 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